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부터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Q&A나 이런 질문들이 좀 길어지면 1시간 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 의논한 사항들은 일단 영국 파운데이션을 지원하게 된 계기, 그리고 실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하면서 학부 유카스 지원과 약대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학부는 왜 노팅엄으로 진학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영국 기숙사와 현지 생활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 선택한 이유. 일단 하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일단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 하정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윤하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노팅엄 약대 1학년 재학 중이고, 근데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근데 생명공학 계열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제 2의 인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정님을 봤던 게 맨 처음 만난 게 한 2년 반? 그쵸?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저랑 처음 봤을 때도 사실 괜찮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포기하고 다시 영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뒤돌아보면 잘 된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어떤 목표 가지고 조금 영국 유학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이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마 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진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정님이 선택할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파운데이션 아니면 잘 고등 과정 A레벨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국내에서 약대 석사로 진학하실 수 있는 루트도 있었고, 아니면 굳이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영국 파운데이션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먼저 일단 실은 실장님 뵙기 전에 다른 이제 뭐 호주, 제가 예전에 호주로 어학연수 아주 짧게 갔던 적이 있어서 호주를 석사를 알아보려고 유학원을 갔는데 불친절한 것도 있었고, 그냥 좀 너무 부정적인 입장, 저에 대한 배경, 성적이나 이런 걸 하나도 보시지 않고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유학을 접고 있다가, 근데 제가 그래서 근데 다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게 돼서 그다음 그래서 먼저 영국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석사를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서 한번 연구실 생활을 했었어서 근데 저는 해외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해외를 선택을 했지만, 근데 이제 실장님이랑 한번 석사 얘기를 했었는데 제 기존에 있는 스펙으로는 해외 석사에 진학이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 약대 같은 경우에도 제 기존 스펙으로는 입학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해외 약대를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기억을 조금 되돌아보면, 영국 약대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부생이 약학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미 약사 면허가 있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라서 하정님이 말해서 대학원 쪽은 진행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영국은 일단 영국에서 약사 면허를 따면은 한국에서 약사 면허 자격 시험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제 영국을 선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짧게나마 이제 연구원 생활 하실 때,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영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연구실 생활이 네. 물론 연구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내 의견과 내 생각들을 연구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부분이 이런 방향이 더 컸어가지고 네. 좀 더 해외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해외를 가기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하셨던 이스트 앵글리아. 근데 공부한 파운데이션 이제 졸업하신 지 6개월 정도 됐죠? 그렇죠? 네. 6개월 좀 넘었구나. 그렇죠? 2월 달이니까. 그래도 1년이 안 됐으니까 좀 기억이 남아 계실 텐데 학교랑 도시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일단 UA는 제가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도 캠퍼스가 진짜 예쁘다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도시가 되게 따뜻한 분위기여서 적응하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UEA 안에 스포츠 센터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그게 영국 내에서도 그리고 대학교 중에서도 시설이 가장 좋은 걸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UEA 안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마트 안에서 뭐 다른 식자재도 파는데 근데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한국 음식을 진짜 많이 팔아요. 그 한국 반찬 라면도 있고. 네, 라면, 과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많고요. 종류도 진짜 많고 그리고 한국 그 반찬 업체들 이렇게 되게 돼 있는지 저는 햇반이랑 김치까지는 봤는데 그것도 있는데 근데 잡채, 닭강정, 김밥 뭐 그냥 떡도 팔고 두부도 한국 걸로 팔고요. 그래서 김치도 팔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노팅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UEA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과를 다 합해서 한 20명 정도? 근데 모든 학과 합쳐서요. 재학생이. 재학생들 석사, 박사 다 합해도 근데 아마 지금 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20명 조금 내외로 아마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이제 노리치가 영국 동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그 곳이 노리치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잠시만요.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큰 도시는 아니어서 그래서 솔직히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 학교 사진들 조금 먼저 살펴볼까요? 그게 아마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기가 저도 이스탄불리아를 한 3년 전에 갔었는데 여기가 학교 정문 쪽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있는 이 로고 같은 박혀있는 네, 그런 곳이고요. 정문 쪽이고 아마 뒤에 보이는 건물이 기숙사 건물. 맞아요. 기숙사 건물이.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UEA는 하나 정말 좋은 게 그 호수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산책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그리고 그냥 런닝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만약에 뭐 피크닉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말 여유롭고 좋습니다. 주위가 초록초록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초록초록해요. 학교 안에 가도 잔디가 엄청 깔려 있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 들고 그냥 가서 잠깐 학업에 지칠 때. 네, 맞아요. 가서 힐링하기 좋고 리프레시하기 좋고 그렇죠. 따로 공원 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네네. 이거 사실 본인 사진이죠. 네, 맞아요. 그냥 학교 생활이 그냥 학교 캠퍼스 다니기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 기숙사에서 이제 밖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뷰가 너무 좋아서 이게 정말 좋았어요. 기숙사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저희가 더 나눌 거니까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학업 환경 떠나서 학교 이런 것도 이 지역을 떠나서 일단 파운데이션 가면은 내가 이제 성적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리고 성적을 충족을 해야 학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파운데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기억에 하정님 사실 이스트 앵글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허가도 받으셨는데 네. 이 이스트 앵글리아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노팅엄이랑 UEA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일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실장님께서 공부를 하려면 UEA를 가라라는 그 말씀이 제일 딱 머리에 박혔고요.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노팅엄으로 가는 루트밖에 없다고 들었고, 그리고 UEA는 다른 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저는 좀 더 최대한 제일 높은 학교로 가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UEA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2019년 9월 달에 입학을 하셨고 작년 6월 달에 종료를 하셨는데 그때 총 9개월 과정 동안 각각 진행된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UA 파운데이션은 총 3개의 학기로 나뉘는데요. 그다음에 먼저 첫 번째 학기는 이제 9월 중순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학기랑 두 번째 학기는 이제 그 코스에 맞춰진 그 플랜대로 매주 수업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첫 학기는 주로 자기소개서를 위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텀 1에는 이제 대부분 시험이나 과제가 최종 성적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프리딕트 스코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학부 지원, 유카스 네네. 지원에 사용할 자기소개서 준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 프레딕티드 스코어는 이제 학부 유카스 지원을 할 때 학교 선생님이 리퍼런스 추천서 상에 예상 점수를 기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 지원을 할 때는 지원한 대학에서는 학생 그 프레딕 예상 점수를 보고 학생의 성적을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되게 중요한 점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텀 2에서는 이제 텀 2에서는 이제 1월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고 3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유카스 지원도 완료를 하고 그래서 학교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뷰가 들어오면 인터뷰 준비를 하고 네, 그런 시간입니다. 텀2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이때 인터뷰 준비도 해야 하고 이제 과제나 중간중간 퀴즈 발표들이 다 이제 파이널 마크에 다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때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텀 3에도 인터뷰가 돼 있다고 됐는데 보통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사이에 보통 인터뷰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대부분 텀 2 안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학교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텀 3에도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텀 3에도 인터뷰 기간이라고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텀 3는 이제 텀 1이랑 텀 2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리비전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과목을 지금 바이올로지, 그리고 케미스트리, 퍼더 케미스트리, 그리고 그 지금 아날리틱 스킬,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인트로덕션 파머시 스킬 이렇게 총 하나, 둘, 6개 과목을 들으셨는데 각각 잠시만요. 뒤에 각각 과목 간단하게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카스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성적은 생물화학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생물화학 수학은 제일 크게 이제 렉처, 워크숍, 프랙티컬 이렇게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주로 먼저 수업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복습하는 시간이 워크숍 시간이고요. 그리고 뭐 생물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실험 수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짝 봤는데요. 이제 생명과학 1에서 유전이랑 생명과학 2에서 세포호흡이랑 광합성 부분을 좀 만약에 이미 모르신다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화학이 좀 되게 까다로워요. 그 선생님도 좀 점수를 되게 짜게 주시고 그래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화학 1, 2를 다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 프랙티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랩 네.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 성적에도 랩에 하는 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요? 실험 수업 이게 프랙티컬이 실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사전에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지 이제 인트로 같이 그 다큐멘트를 주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읽고 가고, 그다음에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태도가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험에 맞춘 다음에 이제 랩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최종 마크로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실습이라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네.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일단 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은 아니어서 네,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리고 이제 Introduction to Pharmacy Skill이라고 이 부분은 이제 그 UEA 저는 Into UEA 파운데이션인데 UEA에도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의 친구들이랑 같이 그거는 이제 하정님이 한 과정은 국제 학생을 위한 네네네.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고 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내에서도 UK 학생들을 위한 파운데이션 과정,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 과목은 9월에 입학한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최대한 9월에 입학을 해서 이 과목을 듣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게, 나중에 인터뷰를 아마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때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거기 인터뷰어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같이 조교수 분들이셔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굴 이미 마주치고 안면이 있는 분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도움도 주시고 해서 저는 이 과목 때 잘 얼굴 익혀두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인사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트로덕션 파머시 스킬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클래스를 들으셨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생물화학, 수학은 이제 인투 건물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만 강의를 진행하고요. 근데 이제 인트로덕션 투 파머시 스킬은 이제 UEA 진짜 그 약대 건물에서 수업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파머시 스킬 과정은 그러면 영국 학생들이 같이 듣는 과정이라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말도 좀 더 빨리 하실 거고 맞아요. 그럴 건데 그런 건 좀 어땠어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인투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시보다 좀 천천히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트로덕션 투 파마시 스킬은 이제 그냥 진짜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약대 코스를 이제 진짜 인트로를 배운다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총 5개의 과목을 각각 평가를 받고 점수를 부여받으실 텐데 그거는 어떻게 성적이 환산이 되고 부여가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그 대부분 과목들이 일단 제일 크게 3개로 나뉘는데요. 먼저 파이널 테스트 50%, 그리고 나머지 이제 랩 리포트나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퀴즈가 45% 차지하고요. 나머지 수업 태도가 5%로 해서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파이널 마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랩 리포트는 앞에서 조금 설명해 주셨던 실습
네네. 크리티컬. 에세이는 말 그대로 저기 그 뭐랄까 논술 시험이라고 할까요? 네네. 과제는 보통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이게 근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1,500자였던 1,500 것 자. 같아요. 네. 그럼 턴별로 하나 냈나요? 에세이는? 근데 에세이는 네. 생물만 에세이를 생물만. 생물이랑 영어 네. 수업 그리고 Introduction to Pharmacy Skill 이렇게 네, 세 개가 네. 에세이가 있었고요. 네. 근데 각자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건 1,500자, 어떤 건 뭐 500자, 1,000자 뭐 이렇게 다 달랐어요.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이제 과제, 학생 그룹 네. 과제 얘기 있고 퀴즈는 쪽지 시험 같은 그런 거죠? 네, 퀴즈는 네. 한 5% 아니면 10% 정도 차지하는 부분으로 네. 이제 텀1 때랑 텀2 때 네.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열심히 시험을 보셔야지, 네네, 맞지. 좋습니다. 사실 퀴즈에 나왔던 내용들이 파이널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냥 어차피 파이널 테스트가 이제 텀1이랑 텀2 때 배웠던 내용을 다 같이 보는 거라서 이제, 네. 그래서 퀴즈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다 네. 절대평가. 네. 아.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해외에 국내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절대평가는 이제 즉 자기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좋기도 하지만 근데 영국이 점수를 주는 방식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약간 점수를 한 문장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에세이를 뭐 100줄을 썼다라고 하면은 뭐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거의 점수를 매기신다고 보면 돼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점수를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영국은 또 신기하게 이렇게 점수를 쌓는 방식이다 보니까 점수가 쉽게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텀에 B 받았는데 아니 C 받았는데 파이널 가서 A 받을 가능성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얘기보다는 그 만약에 랩 리포트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이제 그 채점 양식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시험이나 이제 에세이 제출 전에 그런 채점 양식표를 주시는데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시험 점수를 매기시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정말 1점, 2점 이렇게 조금씩 부여를 해서 이제 최종 점수를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최종 점수를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한국의 100점이 영국의 70점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70점은 사실 A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40점을 못 받았을 경우는 이제 최종 점수에서 40%를 못 넘다라고 하면 페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파운데이션 때 이제 돌아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 하정님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공부하는 거는 즐거웠었거든요. 실은 아니 딱히 다른 거에 고민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매번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느꼈던 게 그냥 노력한 만큼 결과로 딱 나오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매 끼니 이제 제가 직접 다 해먹어야 된다는 게 제일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 근데 그 식사하는 데가 있고 네. 대학 안에도 가면 카페테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일단 먼저 인투 건물 안에도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맛있지가 않아가지고. 학식이니까. 네. 학식은 어디나 네. 좀 지겨워지고. 그리고 약간 한국은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한 3-4가지 있는데 영국은 그냥 메인 요리 하나, 사이드 하나 이 정도가 한 4파운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라리 그냥 직접 해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번 직접 해먹긴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난방 시스템이 영국이랑 한국이랑 그쵸.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UAE는 인투 기숙사에 그 난방 이제 라디에이터가 화장실 안에 있어가지고 방이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서 꼭 전기장판 하나 챙겨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한국 것도 사용은 가능한데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전압 차이가 좀 있어요. 네네. 저희는 220이고 네네. 영국은 23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 사용해도 가능한데 난방기구 같은 경우는 전열기구고 네네. 혹시라도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영국 가서 영국 거를 사서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요거는 현지 가서 그냥 마트 가면 팔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챙겨가실 필요는 사실 없으시고 기숙사에 따라서 조금 덥다고 느끼시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추우시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이 또 이게 바깥쪽이어서 창가라서. 있었던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신 다음에 아마 생활하시면서 춥다고 느끼면은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원래 가서 추워서 네. 전열기구 같은 걸 하나 사려고 네.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기숙사 리셉션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알아서 반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한번 사기 전에도 리셉션에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리고 제 고민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는데 가서도 이제 친구 사귀고 친구들이랑 지내고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성적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이제 100점 기준에 거의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90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동양인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도 그런 성적을 받았다가 영국 와서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차피 그래도 파운데이션 가도 공부는 해야 되고 네네네. 성적을 내야 되니까 거기는 스트레스는 조금 있을 것 네네. 같긴 한데 일단 근데 사실 좀 영국이랑 한국이랑 저 틀린 게 아까도 하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서 네네. 학생들이 경쟁을 한다는 느낌이라면 맞아요. 영국 파운데이션 어차피 절대평가기 때문에 같이 친구들이랑 좀 꼭 협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느끼기엔 어땠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평가에서 저 친구 이제 대만 친구 한 명이랑 한국인 친구 한 명 있어서 셋이서 스터디 그룹 이런 걸로 해서 막 서로 알려주고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 그냥 서로 퀴즈 도와주고. 내서 막 그런 거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충분히 노력한 만큼 진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제 오늘 핵심이긴 한데 파운데이션 이렇게 하면 다 좋은 성적 받아서 원하는 대학 진학할 수 있다. 그러면 하정님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 받아서 원하는 노팅엄 약대에서 영국에서는 약대 탑3 안에 드는 학교를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성공한 선배님으로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앞둔 학생 친구 후배들한테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먼저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노력은 결과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매일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뭐 이제 취침 시간은 6시 일어나서 네네. 그래서 맨날 조금 이제 그때가 바쁘면 막 새벽 2시도 자고 항상 맨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을 가면은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곁에 떨어져서 좀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 술을 마신다거나 클럽을 간다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이제 본인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력은 결과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텀 1에는 대부분 뭐 시험이나 발표나 과제들이 그 점수 파이널 마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텀 1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 성적으로 다 프레딕트 스코어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이때는 나중에 파이널 마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 이제
같이 약대를 준비했던 친구들도 그래서 좀 그거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프리딕트 스코어가 좋아야 이제 인터뷰 오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예상 점수 프레딕 스코어가 좋지 않으면 사실 학교에서 인터뷰 초청 자체가 오질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같이 약대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제가 프레딕트 스코어가 제일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인터뷰도 제일 빨리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이게 친구들끼리도 누군 인터뷰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의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텀1 때 프레딕트 스코어만 잘 받으면은 이제 인터뷰 받는 거랑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기소개서, 학교 선택, 모국 인터뷰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 이제 준비하실 때는 보통 10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때 저도 사실 조금 도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학교 튜터분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피드백 받으신 거 학교 도움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학교 피드백은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거 한번 봐달라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메일로 다 이제 너네 나한테 자기소개서 보내주면은 봐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메일을 무시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안 보내고 언젠간 봐주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근데 기다리면 안 되고 누구보다 더 빠르게 계속 이제 자기소개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봐달라고 해야지 좀 더 빨리 봐주시고 더 열심히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서 말고도 뭐 인터뷰 연습 때도 이제 물론 인터뷰를 받았다고 꼭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인터뷰 연습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으면서 계속 선생님들을 좀 괴롭히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자기소개서나 인터뷰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가서 다시 선생님 찾아가서 여쭤보고 궁금하고 이런 자세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맞아요. 제일 밑에 보시면 헬프데스크 시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헬프데스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생물, 화학, 수학, 뭐 영어 선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들 앞에 줄을 서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뭐 교과목 질문 말고도 그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 있어도 그때 다 질문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근데 꼭 헬프데스크 시간이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교무실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 찾아가서 뭐 여쭤본다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내용이 신입생은 아니고 고3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정님도 좀 예전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생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 끝내갔잖아요. 그럼 고3과 한국의 고3과 영국의 파운데이션과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는 먼저 일단 이제 수능이랑 뭐 파운데이션 시험을 비교를 하자면 수능은 대부분 다 객관식이잖아요.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단답형 문제가 있는 정도고 그래서 근데 영국의 시험들은 다 객관식은 거의 뭐 한 10% 20%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어렵다라고 하긴 어렵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치 객관식이다 보니까 뭐 찍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영국의 시험들은 대부분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또 그냥 키포인트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한 거를 잘 풀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3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한 거는 이제 가서 많이들 흐트러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지 말고 꼭 왜냐면 이제 대학교라는 곳을 다 처음 가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마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지 말고
공부에 많이 초점을 두자라고 하자는 의미에서 저렇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수능은 하루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반면 맞아요. 파운데이션은 텀 1부터 네. 각 퀴즈나 뭐 과제 이런 것도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네네.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학과마다 달라요. 이제 제가 같은 파운데이션 반 친구 중에 40명인데요. 약대를 준비한 친구는 5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다른, 뭐 환경이나 뭐 다른, 뭐 간호학과, 뭐 다른 과를 준비한 친구들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 요구하는 점수가 다른데, 근데 약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약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파이널 시험만 잘 보면 돼 약간 이러면서 다른 퀴즈나 과제나 뭐 발표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약대는 다 요구 점수가 70%에서 65% 뭐 이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험이랑 퀴즈 발표 하나하나 점수를 다 잘 받아야지만 나중에 그 점수들이 다 쌓여서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청님 최종 75인가 넘지 않았어요? 저는 과목별로 다른데 대부분 다 70. 한 80 넘었어요. 죄송해요. 75로 넘은 것만 기억해서. 80이면 거의 탑 아니었어요? 그쵸? 제가 제일 높았어요.